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2주 더 연장해 19일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매일 100명 전후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감염 차단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차단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한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2일부터 시작해 당초 내일까지였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까지 2주 더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덕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지난달 6일 19.8%에서 지난달 31일엔 6.1%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로 만민중앙교회 사례와 어린이집, 노인 전문병원 종사자가 확진된 구로 콜센터 감염 사례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었다면 대규모로 확산할 수도 있었던 사례를 통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도 이달 19일까지 2주 연장됩니다. 종교시설과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그 외 지자체가 정한 PC방 등 추가 업종시설은 운영을 계속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도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를 초기에 찾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도 구축합니다. 해당 시설들은 방역 책임자를 지정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책임자는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자가격리자에게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치 기반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한 상황판을 이용해 이탈자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50명 이하로 낮춰 감염 규모를 줄이고 방역막 통제를 강화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 1,156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접촉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석혜원 기자,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상황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4명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156명입니다. 경기에서 23명, 서울에서 22명, 인천에서 3명 등 수도권에서만 어제 하루 4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에서도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과 광주 등 9개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내 입국자 가운데 검역소에서 확인된 확진자도 15명이었습니다. 사망자는 3명 늘어 모두 1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완치된 환자는 304명 늘어 모두 6,325명입니다. 자, 최근에는 해외에서 귀국한 인원 등으로 인해서 수도권 확진자 증가세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상황은 어떤지 좀 살펴보죠. 어제 추가된 확진자 94명 가운데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모두 32건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추가로 해외 유입이 확인된 사례가 17건으로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보다 많았는데요. 특히 서울 12명, 인천 2명, 경기 2명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발생도 이어졌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도 하루 사이 8명이 추가돼 최소 35명으로 늘었습니다. 평택에서는 한 와인바와 관련해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확진자 13명이 확인됐습니다. 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변경했는데요. 그 내용 좀 살펴보죠. 접촉자 조사 범위를 증상 발생 전 하루에서 이틀로 개정했습니다. 확진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에 만났던 사람까지 접촉자 범위로 확대한 겁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흡연자도 추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개인적 위생수칙 준수와 예방적인 소독과 환기 등의 환경관리도 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지난 2월 말에 한 해외 투자 회사가 의료수학 분석 기법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요. 실제로 10,000명을 넘어선 지금 KBS가 국내 의료수학자들의 코로나19 분석과 예측을 들어봤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서울 경기 지역의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하였습니다. 확진자 1명이 1명 이하에게 감염시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유입 사례가 늘면서 지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새롭게 감염되는 환자보다는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라든지 타 지역 유입 환자가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해외 유입 차단 실패, 사회적 거리두기 실패 등 최악의 상황을 각종 변수로 대입해봤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서울 경기에서 확진자 1,000명이 더 늘어 지금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대로 각종 통제가 강한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서울 경기 신규 확진자는 200여 명이 더 생긴 뒤 다음 달이면 거의 사라질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유증상 시점과 격리 시점, 동선과 접촉자 수 등 모든 역학조사 결과는 의료수학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에 인구, 교통, 휴대전화 위치 자료 등 빅데이터까지 모든 데이터와 변수들을 공식화해 예측값을 찾아내는 게 의료수학의 분석 기법입니다.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다시 유사한 질병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대처해야 더 좋았는지 이런 효과 분석을 하는 연구로 대구 지역을 특정해 각급 학교의 개학 시기도 변수로 대입해봤습니다. 오는 6일 개학하면 7월 말까지 감염이 이어지고 개학을 미루면 이달 말쯤 감염이 멈출 거란 분석값도 나왔습니다. 국내로 유입되는 확진자들도 많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은 저희들이 개학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특히 지금 시점부터 요양원, 종교시설 등 소규모 집단 감염 같은 변수를 줄이는 것이 방역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그래픽 자료로 나타낸 코로나19의 현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기자, 현재까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보죠. 네, 확진자는 어제보다 94명 더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에 100명 안팎씩 늘고 있는데요. 이제 모두 1,156명입니다. 이 가운데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6,300여 명이고요. 사망자는 3명 증가한 177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48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대구, 경북 지역보다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비율이 더 큰 경우가 많은데요. 날짜별로 봐도 두 지역 상황이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대구, 경북 지역은 지난달 중순 이후론 날짜별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반면 파란색의 수도권 지역은 최근 들어 오히려 점점 더 늘고 있는데요. 지난달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지만 해외 유입과 소규모 집단 감염에 잇따르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지난달 초에는 20%에 가까웠지만 월말에는 6%대로 줄었습니다. 또 조치 시행 전후로 집단 감염 건수를 비교하면 이전 열흘간은 11건에서 이후 열흘 동안은 4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지역 사회 내에서 대규모 확산 위험이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고 있는 부분 살펴보죠. 네, 이달 들어 해외 유입 확진자는 하루 40여 명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확진자의 6.8%에 달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동시에 해외 유입 확진자도 급증하는 양상인데요. 미국은 이제 확진자가 2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100여만 명 가운데 4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 정도씩 꾸준히 늘면서 이탈리아와 비슷해졌습니다. 이들 국가 외에도 최근엔 동남아와 일본, 남미 등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간의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서 2차, 3차 감염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접촉자의 조사 범위를 증상 발생 전 하루에서 발생 전 이틀까지로 확대했다는 내용 앞서 전해드렸었는데요. 또 고위험군의 흡연자도 추가해서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직접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오늘 오후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4월 4일 0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56명이며 이 중에 해외 유입이 688명, 외국인은 57명입니다. 해외 유입의 91.7%가 해외에서 귀국하시는 우리 국민입니다. 1156명 가운데 6,325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94명이고 격리 해제는 304명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추가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시면 서울과 대구,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해외 유입을 뺀 지역에서의 발생, 물론 잠정 통계이긴 합니다만 1명 또는 9개 시도의 경우에는 어제 하루 현재로는 지역 발생이 한 건도 없는 시도가 9개에 이르렀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82.7%가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별 집단 발생을 보시면 경기도 소재한 의정부 성모병원과 관련해서 전일 대비 8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총 35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35명은 환자 13명, 직원이 10명, 환자 가족 및 방문객이 12명입니다. 현재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와인바와 관련해서는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어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소재한 2개의 의료기관에서 전날 대비 20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동구에 소재한 파티마 병원과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 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발생 사례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해외의 주요 국가들이 지금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유입 가능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서 집단 시설을 중심으로 소규모 발생이 부정기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현재의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상 발생 전에 전파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추적하기 위해서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접촉자의 조사 범위를 종전 증상 발생 전 하루에서 발생 전 이틀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의 흡연자도 추가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주말을 맞아서 오늘부터 또한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전 국민이 계속 협조하고 다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말에도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 마지막으로 어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던 중에 감염된 의료인께서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환자 치료에만 정성을 쏟았던 고 허영구 원장님을 추모하며 고인의 평온한 안식을 기원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애도하고 계십니다.
유가족 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의료 현장에서 자신보다 환자의 치유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모든 보건 의료인 분들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면서 앞서 브리핑의 앞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득 하위 70%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정부는 신속하게 파악이 가능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월의 소득을 바로 반영할 수 있고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기준은 올해 3월입니다.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하위 70%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 유형별로 금액 기준은 다 다릅니다. 4인 가구의 경우라면 대략 23만 원에서 25만 원 선이어야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난달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한 가구원인데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 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제외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이 거론됐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2월과 3월에 소득이 급감한 사례가 많아 이런 부분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의 상황을 각 지자체가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폭증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결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천으로 만든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마스크 착용 권고입니다. 버지니아에서 김웅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은 환자와 의료진에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인데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천으로 만들어 재사용이 가능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마스크 사용을 권고한 겁니다. The CDC is advising the use of non-medical cloth face covering as an additional voluntary public health measure. So it's voluntary. You don't have to do it. They suggest it for a period of time, but this is voluntary. 미국인들이 마스크 착용을 꺼리지만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특히 증상이 없는 감염자들이 확진되기 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We know that the transmission from individuals without symptoms is playing a more significant role in the spread of the virus than previously understood. So you don't seem to have symptoms and it still gets transferred.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라고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되 스스로 결정하고 대용품으로 천으로 만든 얼굴 가리개 착용도 권고하는 건데 의료진도 부족한 마스크를 국민들이 모두 쓰라고 할 경우 마스크 대란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미 중앙정부에 앞서 버몬트주는 오늘 마스크 착용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So now I am joining other health leaders in recommending that Vermonters wear cloth face masks in public even if they have no symptoms. 체코공화국과 타이완, 한국에 의해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를 본 점을 참조했다고 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지난달 미국 내 일자리가 70만 개 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이 이른바 경제 셧다운 조치를 취하기 전의 것이어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IMF 총재는 현 경제 상황이 10여 년 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쁘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달 일자리가 70만 1000개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일자리가 감소세를 보인 건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주 미국 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0만을 넘어섰다는 어제 발표에 이어 코로나 사태 이후 노동시장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지난달 중순까지 집계된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이란 겁니다. 미국이 지난달 13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른바 셧다운에 들어간 이후 상황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업률도 한 달 새 0.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1975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CNBC 방송은 미국 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곧 800만을 넘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전체의 폐쇄 속도와 소비자 부분의 일자리 손실 급증으로 전례 없는 실업대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If we let this temporary thing spiral into something permanent, then does this week's numbers say that permanent thing would be quite awful. 평소 낙관론을 펼쳐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도 일정 기간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We are in a contractionary point. We have not seen the worst of it. I don't want to sugarcoat it.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보다 훨씬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경제 지표와 우울한 경제 전망으로 뉴욕과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함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승조원들의 하선을 요구한 뒤 전격 경질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군은 이 함장이 자신의 요구를 언론에 공개, 규율을 어겼다는 입장인데요. 승조원을 구하기 위해 임무에 충실했던 함장에게 취해진 과도한 조치란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동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3일, 수천 명의 승조원들이 항모를 떠나는 함장을 열렬히 환송합니다. 미 해군은 전날 루스벨트호의 브렉 크로지어 함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I am here today to inform you that today at my direction, the commanding officer of the USS Theodore Roosevelt, Captain Brett Crozier, was relieved of command. 크로지어 함장이 자신의 요구를 담은 서한을 언론에 유출해 해군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크로지어 함장은 승조원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코로나19가 함내에 급속도로 확산하자 승조원들을 하선시켜달라며 국방부에 서한을 보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As the captain wrote, quote, "We are not at war. Sailors do not need to die. If we do not act now, we are failing to properly take care of our most trusted asset, our sailors." 하지만 해군 당국이 항모 내의 바이러스 확산에 손을 놓고 있다가 함장이 긴급하게 호소하고 나서야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테드 리우 하원 의원 등은 함장을 해임한 해군 장관 대행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해군 감사관실에 보냈습니다.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승조원 보호와 국가안보라는 임무에 충실했던 함장에게 총을 쐈다며 형편없는 경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첫 주말인 오늘 여야의 유세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천 등 수도권 공략을 이어갔고 통합당은 부산과 경남에서 표밭 따지기에 나섰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민주당은 수도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지역구인 서울 종로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위기의 강, 고통의 계곡을 국민 어떤 한 분도 나고지 않고 함께 건너실 수 있도록 모두 손잡고 건너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불출마 다선 의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라떼는 유세단은 인천을 찾아 후보 지원 유세를 합니다.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코로나19로 숨진 의사 추모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 극복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통합당 선대위는 부산으로 무대를 옮겨 숨진 의료진에 대한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현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산, 경남 6개 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 지난 3년간의 이분들의 경제 실적으로 봤을 적에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례정당, 미래한국당도 역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도 서울 종로 유세에 집중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경기도 수원의 5개 지역구를 찾아 측면 지원에 나섭니다. 민생당 선대위는 수도권과 부산, 광주 등에서 3강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 선대위는 전북 전주와 익산을 찾아 다당제 연합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국토 대종주 4일차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올 초 상황으로 파산 일보 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이번 주말이 연중 산불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불씨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수도권 일부 지역과 영남 내륙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실효습도가 25% 아래로 내려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위험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바람과 함께 기온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북부 내륙 지역과 강원 산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보다 내일 아침 기온이 무려 10도 이상 낮아지는 곳이 많겠고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도 많아 쌀쌀해지겠는데요. 특히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도로 출발하겠고 찬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모레 낮부터는 점차 평년 수준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영남권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춘천 영하 3도, 세종 영하 2도 등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고요. 안동 영하 1도 등으로 남부지방도 쌀쌀한 아침 기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은 분포 예상됩니다. 강릉이 14도, 서울과 청주가 15도, 대구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동해상의 물결이 최고 3m, 남해 먼바다와 제주 부근 해상, 서해상에서는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